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라이브 늦은 밤까지 진행을 했었죠.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새벽 2시쯤에 끝났던 것 같은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아마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영상이 너무 길면은 또 길다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 아예 안 보이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뒀으니까 그 링크를 들어가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보셔도 됩니다. 별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했던 거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느끼는 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댓글을 보면은 느껴지거든요. 아, 이분 요즘 들어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암호화폐가 수익률이 되게 좋죠? 그럼 반대로 어떤 게 또 크다는 거죠? 손실률도 크다는 거죠. 즉, 여긴 변동성이 되게 큰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진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이제 깨달으시고, 이제 이곳이 많이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남들에게도 투자할 때 조심하라고 걱정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들이 깨달으신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뭐, 엘빈 토플러급의 그냥 미래 예언자 분들이 뭐, 되게 요즘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보고 여러분 투자 판단을 삼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왜 그러냐? 그 댓글을 쓴 이가 투자 경력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그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은 그동안에 올렸던 정보의 이 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투자의 경력, 어떤 사람은 차트를 보는 능력 이런 걸 통해서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겠지만은 댓글은 그냥 한번 쓰고 한번 지워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지운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요즘 막 뭐 추세를 보니 뭐 하락이다, 뭐를 보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초보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글로써 표현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좀 많고 해서 절대 여러분 댓글을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당분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8월 말까지 가고요. 자, 로그를 적용을 하면은 작년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닿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선이 그어져요.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언제까지 이 수렴이 끝이 오냐? 7월 말까지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물론 지금 당장 올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바램과 시장의 흐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안에서 갇혀 지내다가 뭐 이쯤에서 끝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이쯤에서 결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로 보면 7월 말, 그냥 아까 생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 8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여유를 좀 두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하락장 시작이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손절 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 의견도 뭐 의견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건 종합해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의 개인의 의견은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도 좀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이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하려고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힘들게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본인의 기준을 삼아 가시면서 이렇게 좀 힘들지만은 하나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이 영상 하나 이렇게 어디 하나 딱 정해놓고 그냥 멘탈 케어링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좀 그게 옳은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또 그런 분들이 돈이 또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아무튼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수찬 관련 얘기를 여기 영상에서 했는데 지금 영상이 지금 빨리빨리 안 넘어가지고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 수찬성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중국 수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 때 잠깐 멈칫했어요, 여기는. 근데 자, 뭐, 중국 이거 위쪽에 자치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막 금지했거든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 그 에너지 가지고 채굴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조치가 취해졌는데, 여기는 수력발전에서 뭐 괜찮다 하다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5월 21일 유호 부총리 주재로 열렸던 그 회의 있잖아요. 거기서 비트코인 채굴 관련 이제 언급했던 거 여기도 이제 외외 사항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텔레그램 이거. 근데 여기 XRP 이거 아니라고 했죠. XRP 있다가 원래 있었어요. XRP 원래 있었어요. 트러스트로. 근데 없어졌어요. 작년에 그 SEC 증권 소송 그 문제 때문에 SEC 소송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은 거래소에서 미국 내 XRP 거래를 중단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여기도 XRP 원래 트러스트로 있었는데 이걸 없앴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워놓고 이거 지금 해놓은 사람이 XRP를 해놨는데 XRP 아니에요. 이 자리 이더리움 클래식만 들어가면 이건 전체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어제 라이브로 함께 우리 체크를 했었죠. 하나하나 그림판에서 빨간색 체크 그어가면서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알트코인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을 기준을 삼으실 때 여기 지금 검토 중이라는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그리고 한때도 뭐 이슈됐던 코인들 유망한 코인들 되게 많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코인이 여기 있다면 되게 좋은 거고요. 기대할 수도 있는 거. 여기서 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도 없다. 여기도 없는데 어떡하냐.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되게 막 그냥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유명하고 가치 있는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간 또 이렇게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도요. 얼마 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여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크, 뭐 BAT 마나 이런 거는 파일 링크, BAT 마나, 뭐 라이피엄 이런 것들은요. 얼마 여기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한 몇 달? 한 두 달 있다가 이렇게 또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땐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비트코인 트러스트 가지고 이렇게 챙겨 먹는 것은 힘들어서 자꾸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때 비트코인 이것만 거래량이 엄청 많아서 그냥 이것만도 장사가 됐었는데 요즘에 자꾸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다른 비트코인 트러스트 판매 회사들 아니면은 비트코인 펀드 회사들 아니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통한 뭐 간접 투자라든지 코인베이스 거래소 투자 등 다른 대체 비트코인 대체 투자 수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가 보기엔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런 코인들을 자꾸 깔아놓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음식집에 원래 단일 메뉴로 있었을 때가 몇 가지 메뉴가 없었을 때가 음식점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음식점에 메뉴판이 많아진다 할 때부터는 음식점이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약간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우리 이렇게 체크를 다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억울한데 누가 또 요즘에 또 뭐 억울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시니까 그래서 더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안에 코인베이스의 XRP가 리리스팅 다시 재상장 될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찾아봤는데 유튜버인데 6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네요. 어그로권인지 한번 뭐 두고 봅시다. 이거 가지고 너무 또 이걸 가지고 판단을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상황 하나, 둘, 3, 4일째 내려왔고 키에서 리테스트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좀 바라보고 좀 와이코프 패턴 봤을 때도 지금 뭐 많이 보셨죠? 지금 찍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데드크로스예요. 데드크로스라는 것은 51선과 201선이 교체되는 부분인데요. 51선이 201선 위에서 아래로 통과할 때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다음에는 좀 하락장이 왔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근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라이브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갑 얘기를 좀 질문하시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제 링크를 통해서 암호화폐 이거 디센트 지갑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손이 안 간다, 뭐 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댓글에도 좀 봐서 어제도 라이브 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처음에 옮기실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옮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량으로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된다면 이렇게 많은 양 옮기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기 투자해서 막 자꾸 시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또 하나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킹이 당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좀 대응할 방법이 좀 옵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갑에 넣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 건드리지 않는 것들이면 트레이딩 하는 거는 냅둬야 되겠지만은 장기 보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그리고 스테이킹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그거예요. 모르는 거는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다 모른다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번 이렇게 딱 쓱 보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파고들어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그 안다의 정의는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약간 좀 어느 정도는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안전한가? 보증할 수 있나? 물론 안전하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용 원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으로 바뀐 순간부터는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나마 덜 위험한 걸 우리가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는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자를 받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몇 프로 받자고 막 그러는 건가 해서 결국 이자 마이닝 논사 지어도 가격 떨어지면 그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자 농사 지으세요. 이자 받으세요. 이걸로 스테이킹 예치하세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비슷한 말이잖아, 다.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코인을 넣고 실제 유통량을 줄이면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글쎄요, 저는 딱히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공부가 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관심이 딱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되게 그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도 객관화돼 있지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장투를 원하는 건지 중기 투자를 원하는 건지 단기 투자를 원하는 건지에 대한 정의도 안 서 있고 어느 일정량에 대해서 이건 장타, 단타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한 생각도 없이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거, 빨리 그리고 손해본 걸 복구해야 되겠다는 거밖에 생각이 없다 보니 더 지금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죠. 결국 나의 그 개인의 욕심이었다는 것이 객관화되는데 사람이란 것이 객관화되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밖에 없죠. 저 아시잖아요. 예전에도 왜 오래 구독하신 분들 아실 텐데 왜 주변에 보면 이제 주변에 어떤 애한테 제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돈 벌었다는 걸 좀 듣고 나니까 걔도 몰아서 좀 넣게냈고 돈을 잃어버리니까 저한테 험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좀 그랬던 애가 있었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판단해서 처음에는 부정론자였거든요. 아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하다가 또 어디서 얘기를 듣고 그래 놓고 떨어지니까 남을 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되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게 되고 나는 잘했는데 이제 남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저는 사실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아니면 저 주변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도 듣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천을 제가 듣겠습니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좋은 뜻에서 해준 거죠. 나쁜 뜻에서 나쁘라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수익을 벌어보자. 본인도 그 코인을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서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 손실 본 것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도 결정해서 투자한 건데, 듣긴 들었어도 제가 결정해서 투자한 건데, 그 비난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돈을 잃어버린 거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주변에 자꾸 투자 그런 거 권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정하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돈에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한테 괜한 추천하시다가는 한 5% 10%만 내려가도요. 절반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쪽 판이 그런 게 절반 내려가도 전혀 이상한 시장이 아닌데요. 그러면 그 본래의 사람 자체가 탐욕에 멀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량만 하라고 하더라도 소량을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본인 탐욕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일단 추천하지 마시고 하시려면은 그런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댓글 받았겠습니까? 그나마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분 댓글 보면은 이분은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코인 추세를 보면 우하향입니다. 상승한다 유튜브 방송 보고 손실 40%에 물을 탔는데 이것도 소용이 없이 계속 내려가네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손실을 감수하고 존버할 계획이지만 아직 코인 투자를 저울질 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이나 내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시장은 믿을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투자는 본인의 손가락 책임이라고 말들 하지만 투자를 유도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책임을 지기를 싫어하죠. 이분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수익이 나더라도 투자자들이 돈을 주지는 않지만요.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불안한 시장에 나의 자산을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말리고 싶네요. 이것도 당연한 말이에요. 4천 투자에 40%가 손실입니다. 끝이 없이 내려가네요. 원래의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듯이 불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죠? 초보자분이십니다. 이분을 저는 비난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런 글들이 좀 많아요.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쪽 판이 이렇게 40% 손실 나는 거 이 정도인 거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구에서 좀 느껴졌던 게 4천 투자에 40%가 손실입니다. 손실 40%에 물을 탔는데 이것도 소용없이 계속 내려가네요. 4천을 투자했는데 40% 손실해서 불안하고 힘드시다면 이쪽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거랑 코인이랑 안 맞으시는 거예요. 좀 적은 수익률이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투자 자산을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코인은요, 하루아침에 40%가 내려갔다가 하루아침에 100%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런 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깨달으셨다면은 이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요즘 많아요. 요즘 투자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다시 한번 나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고 점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